지금이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길을 걷습니다. 지금이 저로서는 하루 중 제일 자유스러운 시간이니까요. 오늘따라 달이 참 밝습니다. 오늘이 음력 11일입니다. 달이 약간 기울었죠. 지금 중앙에 정수리 위에 달이 떠 있네요. 어머님께서 지금 주무세요. 금방 소변도 보고 침대에 눕혀 드렸기 때문에 가장 평화롭게 잠을 주무시고, 아울러서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도 없고 가장 곤히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는 달입니다. 가로등입니다. 30분 정도는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사색을 하면서 산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밤에 제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우연히 나오는데 핸드폰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달이 휘영청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달을 기억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까지죠. 오늘 목요일까지 새벽이 됐으니까 목요일이죠. 한 7, 8일 되는 그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흐려가지고 달을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달이 참 평청 밝았네요. 거리에는 간혹 차가 다니고 사람은 없죠. 2시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에 몽유병 환자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없지 않습니까? 낮에는 어머님 주무시는 경우에도 청소하랴, 빨래하랴, 설거지하랴, 또 기타 정리, 시간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시간이 없지만은 이때만큼 제가 나와서 이렇게 산보를 합니다. 지금 마늘도 깔려고 물에 이렇게 담가놨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금도 시간이 없죠. 잠은 약간 옵니다만은 이렇게 한 번씩 걷고 나줘야 제가 좀 정신적으로 좀 버텨갈 수가 있어요.
온도도 참 좋네요. 온도도 지금 한 20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선선한 바람은 아연지라도 바람이 약간 불어요. 온도는 한 20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온도가 습도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오늘 이 순간을 그리워할 때가 있겠죠. 지금은 내 삶을 포기하고, 어찌 보면 내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어머님 지금 요양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인생이죠. 지금 꼭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인생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나는 인생이라고 봐요. 지금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인생입니다. 저로 봐서는 그래요. 여러 면에서 그렇죠. 제가 뭐 어머님 저렇게 앞도 못 보신 분을 제가 요양원에 방치하고 사업을 한들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내 사업 폐업하고 어머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6년째인데요. 처음에는 방황도 많이 했죠. 지금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가치를 부여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한테 돈도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그 외로 어머님 또 기초 노령연금 나오죠. 저 기초 노령연금 제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남한테 아쉬운 일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축하고 삽니다. 저는 저축만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기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찌 삶이 조금 제가 좀 윤택해진 사람 같아요. 예.
예, 윤택한 기부하면서 저축하면서 사는 것이 윤택한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가 살아가는 데는 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는데, 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어머님 요양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남이야 밖에서 사업해가지고 얼마를 벌든 주말에 좋은 산 돌아다니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등산을 하든 말든 여러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축구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든 말든 저는 그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아주 높은 품위 있는 인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저와 어머님 건강이죠. 예, 건강해야, 제가 건강해야 어머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머님께서 건강해야 제가 재미있게 어머님을 모실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으로서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별로 못 느꼈는데 최근 들어서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좀 자질구레한 부분에 좀 몸이 이상이 생겨서 조금 복잡한 심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서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럴 때 누구나 다 생각할 거예요. 쉬었다 갈 것인가, 아니면 접을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진행할 것인가. 진행하면은 작전을 바뀔 것인가, 목표를 수정할 것인가, 기타 등등 여러 판단을 할 것인데, 저는 전진을 하되 지금처럼 제 몸 관리를 조금 더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어머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극히 극진히 보살피는 것으로 제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데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혼돈을 겪어서 나온 결과값이에요. 오늘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한 말이 있습니다. 신뢰를 감동시키자. 인간의 행동이 이치에,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그 신이 악마든 천사든 그 신을 내가 감동을 시켜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것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를 가겠노라. 이렇게 제가 뇌가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신을 인간이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인간은 신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죽도록 하는 거죠. 죽도록. 예. 죽기 직전까지 혹은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특정 일에 정성을 다해서 매달린다면 신도 감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절대자께서 옛말에 우리 말도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돕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올바르게 가족 요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럼 올바른 가족 요양이 뭔가? 그것은 어머님의 인간의 존엄성을 제가 지켜드리고 인격적으로 대접해 드린 것이 올바른 가족 요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노인분들은 감정 표현을 못 하십니다. 제 어머님은 앞도 못 봐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뭐 식물 인간은 아닌데 뭐 그것도 인간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겠죠.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고 감정 교류가 있고 이래야만 인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보자면 제 어머니 인간이 아니겠지만은 저는 목석 같은 우리 어머님의 여러 가지 신호로서 제가 교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격적인 가족 요양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가족 요양 하더라도 어떤 분은 하루에 기저귀를 3번 교체한 분, 5번 교체한 분, 10번 교체한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동일한 식사량을 동일한 시간에 주어진다고 전제했을 때 누가 인격적인 가족요양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논쟁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저는 아까 말한 기저귀를 3번 교체한 경우, 5번 교체한 경우, 혹은 10번 교체한 경우 다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하루에 3번 정도가 맞을 거예요. 정상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변하면 5번 될 수도 있고 10번 될 수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설사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바로 눕히지 않죠. 근데 어떤 날은 제가 제 몸을 가누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버린 그런 날이 있어요. 예. 제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청소도 못하고 참, 오늘은 누가 좀 나 좀 밥 좀 내 입에 좀 넣어줬으면 쓰겠다. 그 정도로 아플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못 먹더라도 어머님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밥을 드렸는데 이제 어머님을 휠체어에 앉혀놓고 적어도 30분 이상은 수직으로 앉혀서 음식물이 식도에서 다 이러고 위로 갈 때까지 그렇게 앉혀드려야 되는데 제가 몸이 피곤해 가지고 바로 침대에서 등받이 해가지고 침대로 이동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머님께 설사를 할 경우가 많죠. 그럼 그때는 제가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설사해가지고 담요 범벅이 되면 더 나으리기 때문에 어머님의 행동을 예의 주시를 합니다. 제가 몸이 어떤 경우라도 한번 침대에 오물이 묻어버리면 이건 뭐 대형 참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는데 어머님께서 말씀을 못 하세요.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수시로 기저귀를 교체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설사는 안 하시더라도 그 찔끔찔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어머님께서 말로써 나 소변 볼란다, 대변 볼란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 좌우 교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경험치, 통계와 그날 어머님께서 어떻게 주무시는가, 곤히 주무시는 경우에는 설사를 별로 안 한데 잠뜻을 심하게 하거나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시거나 어머님 스스로 뒤척거리는 못 하세요. 체위 변경 못 하세요. 그러지만 이렇게 약간은 그 팔다리를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사를 하시거나 소변을 보시거나 그런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몸이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기저귀가 아깝더라도 바로 간이 이동 변기로 모셔서 소대변 처리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건데요. 말 못하는 부모님하고 살면서 가족여행 할 때는 부단히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부단히 많은 대안은 어머님의 손짓, 발짓, 기침, 그다음에 눈빛. 어머님이 봉사신데 눈은 떠 있어요. 그래서 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시고 여러 가지 표정을 하세요. 그런 걸로 제가 또 캐치를 해야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 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눈빛으로만 봐도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3번, 5번, 10번 가는 경우가 부모님과 부단히 대화를 하면은 부모님의 신체를 의역을 하면 가능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말이 많았네요. 다음에 뵙죠.